월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야, 새해 기쁩니다. 들어서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맞네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예예. 저는 원장님께서 구체관절 인형을 선물로 가져오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아주 네. 모형이 아까 우리가 해골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무릎뼈 쪽을 갖고 오셨네. 그냥 네. 관절이 뼈가 툭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청취자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무릎에 관련된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네, 우리 주변에 무릎에 통증이 많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서 꽤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네. 무릎 통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지난번에 얘기하다가 잠시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네. 반월판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은 됐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커니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요런 반월판 손상 또 메니스커스 테러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네. 것들 한번 알아보죠. 네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보게 되면 연골, 연골. 카til리지. 그 연골은 우리 몸의 관절 부위에 존재하는 구조물인데 관절에 오는 충격들을 흡수 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부드러운 움직임, 윤활유 역할 그렇죠. 같은 네. 역할과 더불어서 영양 공급을 또 해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릎은 우리 체중을 받쳐준단 말이에요. 충격 흡수용이죠. 충격 네. 흡수. 그래서 무릎에는 이 쉽게 말씀드려서 관절에 보시면 관절 부위의 막을 잠시 보여주시면 네. 관절의 막을 감싸주면서 뼈 자체를 네. 보호하는 네. 그런 연골이 있고요. 그건 어느 부위든지 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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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쿠션 역할을 체중을 충격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반월팔이라고 하는 섬유 연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섬유 네. 연골. 네. 그래서 그 섬유 연골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쿠션 역할이기 때문에 아하. 이 앞에 보이는 관절면을 보시게 되면 젤리처럼 네. 우리가 보이는 완충력파라는 이 아하. 쿠션을 통해서 업앤다운 한다든지 음흠.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와 더불어서 터닝을 한다든지 할 때 무릎에 마모가 되거나 마찰이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네. 있는 역할을 합니다. 완충작용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무릎 연골 손상은 보통 찢어지게 되죠. 네. 이 반월판이라는 거 혹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무릎에 대해서 보여주시게 되면 네. 부위가 트랜스버스로 옆으로도 찢어지지만 위로 그 다음에 사선으로도 찢어지게 되고 네네. 여러 방향. 네. 그리고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처럼 막 이렇게 파열이 컴플릿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무릎이 걷거나 이랬을 때 붓기도 하지만 통증이 경중도에 따라서는 좀 심해지기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의 퀄러티를 많이 좌우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무릎 손상 같은 경우에 반월판 같은 경우 손상한 것과 더불어서 네. 관절 연골 그 자체에 뼈에 악유질 있는 것에 대해서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관절염이라서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그 부위의 관절 연골도 닳거나 원아웃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 반월판은 보통 손상이 되냐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갑자기 방향을 한쪽으로 확 돌리는 동작들. 네네. 예를 들면 체조. 체조. 체조에서 스피닝을 돌죠. 막 예. 리듬 체조에서 스피닝이 돌고 축을 만들어서 또는 농구에서 피보딩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그 됐으면 그립을 골프도 마찬가지. 한다든지. 골프도? 골프도 마찬가지죠. 네. 아하.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반월판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보는 것처럼 쿠션인데 얘네들이 피보딩을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그라인딩을 하게 되죠. 예, 아하. 네네. 그 순간 이 연골이 받쳐주고 있는 탄성 능력과 그 캐패시티가 수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파열이 되는데 아하. 보통은
사람들이 조금 무릎 아프네. 특히나 뭐 태권도를 한다든지 태권도에 뭐 터닝하면서 이런 킥 같은 거 많이 네네. 하지 않습니까? 돌려차기 한다든지. 또는 유도에서 업어치기를 하기 위해서 체중을 싣고선 어. 상대방을 업어칠 때 이 피보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네. 것들,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일상적인 운동하는 동작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런 부상에 노출이 되곤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 조금 그냥 다쳤네, 아니면 인대 손상이네, 네. 또 한 번에 많은 부위가 파열되기는 사실은 큰 부상이 아니면 어렵죠. 노출되기 쉽지가 그냥 않은데 서서히. 보통은 반복적으로 많이 내가 한쪽으로 터닝을 많이 하는 동작들, 뭐 네. 야구도 마찬가지고 네. 연속적으로 반복을, 골프도 마찬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제 너덜너덜해지잖아요. 저런. 그래서 네. 한 번에 처음에 찢어졌을 때는 거기를 꼬매기도 하고 관절경 와. 아스로스코피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그 부위를 절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마찰이 되는 부분에 쉽게 해서 염증 부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반월판이라는 것은 반달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내측 반월판이 있고 외측, 그래서 medial meniscus, lateral meniscus라고 해서 내측과 외측에 두 가지가 반을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한쪽에 반달 모양, 한쪽에 반달 모양을 하고 갑니다. 와.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자면 이 부위가 바깥쪽이고 이 부위가 안쪽인데 내가 스쿼트를 한다고 할게요. 네. 네네. 스쿼트를 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체중이 나한테 무리가 됐을 때, 또는 네. 다리 길이가 짧아요. 다리가 짧은데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한다고 할게요. 무리하게. 예, 그랬을 경우에 한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쏠림 한쪽 현상이요? 부분이 돌아가면서 파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태권도에서 터닝, 네. 회축이라는 것이라든지 돌려차기라든지 다 회전 운동에 의해서 내 파워를 움직이는 건데, 그때 극대화를 시키려면 다리를 눌러야 될 때 네. 얘네들이 부담스럽게 상처를 나곤 하죠. 또는 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쵸. 것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체중이 자꾸 빙글빙글 돌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동작을 예를 들어서 1층에서 63층까지 63 빌딩을, 오. 또는 여기에서 뭐 존 행콕 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올라갔다 와봐야지, 시어스 타러 올라갔다 와봐야지, 예를 들자면 네. 이런 방법적인 운동을 위해서 부담스럽게 내가 그 부위에 노출시키면 반월판은 마모가 되기 쉬워요. 네. 그래서 메커니즘을 내가 층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쉽게 해서 무릎이,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무릎 부위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무릎이 한쪽 부분으로 튀어나오게끔 발바닥의 발등의 안쪽이나 발바닥의 발등의 바깥쪽이나, 또는 무릎의 발가락의 앞쪽 부분으로 튀어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나쁜 경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고 운동은 좋은 거야 하고선 그러게요. 계속 한다든지, 또는 계단에서 내려오고 오르락하면서 또 넘어져서, 또는 균형을 잃으면서 다리가 갑자기 확 꺾이는 동작에 있을 때도 손상이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만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병원에 반월판 메니스커스 손상 때문에 방문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져서 걷지 못하고 무릎이 펴지질 못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급성일 때, 네. 이런 반월판 손상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MRI 검사라든지 네. 또는 미케니컬적으로 우리가 도수 검사라고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해서 정형외과적인 오스페릭 이그잼들 통해서 이게 어디가 얼마만큼 손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곤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무릎이 아파요. 네. 무릎이 아팠을 때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반월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라고 했을 때, 네네. 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이제 다리를 구부려서 90도가 된다고 그랬을 때 얘네들을 바깥으로 해서 안으로 돌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 그때 아픈데요. 만약에 안쪽으로 갔을 때 아픈데요. 바깥쪽으로 갔을 때 아픈데요. 그라인딩 하면서 그 부위를 자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또는 맥모레이 테스트라고 해서 엎드리죠.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이 부위가 뒤쪽이고 이 부위가 앞쪽인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겠죠. 그렇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얘를 눌러버려요. 누르는데 90도를 만들어서 누르는데 네. 안쪽 부분에 눌렀을 때 아픈지 바깥쪽으로 눌렀을 때 아픈지 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지금 내측 손상인지 외측 손상인지 어느 부위가 오. 손상났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거기서 포지티브하면 그 경중도에 따라서 통증이 만약에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네. 1은 하나도 안 아프고 10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그 스케일을 드린다면 네. 뭐 3 미만 뭐 이 정도에서 뭐 1, 3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대신에 뭐 아야 하는 게 뭐 7, 8, 9, 어허. 뭐 5, 6, 네. 7, 8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MRI를 촬영해서 얼마만큼 오. 파열됐는지를 이제 아. 보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근데 저처럼 엄살이 심한 사람은 이게 한 3인데 한 8이나 9 정도로 네,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 말링거링 테스트라고 해서 가짜 꾀병 꾀병 테스트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진짜 아프게 되면 하는 테스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리플렉스 반응들을 보면서 얼굴, 페이스 익스프레션을 봅니다. 아하. 네, 표정은 좋죠. 네, 표정 좋으면서 아프다고 막 그래요. 표정은 진짜 좋아요. 그러면 페이크네. 아니요. 그래서 좋아요. 정말로 아프면 네? 얼굴이 찡그러질 이게 수밖에요. 찡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거는 웃고 있겠어요. 그거는 내추럴한 거예요. 이날 인텔리전스예요. 네. 자연적인 반응이라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반월판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내측이라든지 외측의 축부인대 이 옆에. 바깥쪽에 있는 미디얼 레데럴 콜레더럴 리가멘트라서 축부인대들이 같이 기전에 손상될 수도 있고 또는 ACL, PCL에서 십자인대 전방, 네. 후방 십자인대 요런 많이 것들에 대해 들었죠. 예, 요런 부위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다이그노시스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들을 하죠.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인대 같은 경우에는 주동 역할이 뭐냐면 늘어났을 때 얘네들을 홀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대가요. 네. 예. 그거를 이해하시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월판 메니스커스는 쿠션 역할이에요. 외부에서 파운딩 하는 것을 네. 막아주기 위한 역할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하나는 땡겨버리는 거예요. 네. 네. 땡겼을 때 아. 아야야 하면은 거기는 이제 스프레인 인대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빈 농후하고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부위를 꽉 쿠션을 압박하는 거죠. 프레스를. 네. 그렇게 됐을 때 아야 하면은 쿠션에 파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법은 다 있긴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전문가의 눈을 거기에서 속일 수는 없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게 파지티브하면 그 심각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관련해 가지고 MRI를 좀 더 자세하게 연골 조직들이 얼마나 어느 부위가 파열됐는지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 네. 이제 의뢰를 하죠. 또 추천을 하고 리퍼럴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최성수의 풀립사랑 함께 감상하고 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중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행복님 입장하셨는데요. 원장님 반갑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귀신 네. 눈은 속여도 원장님 눈은 못 속이느냐며. 네. 네. 좋아하셨어요. 자 이제 예. 뭐 꾀병 뿌리면 딱 걸린다고. 이어서 네. 우리 무릎 관절의 이상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무릎 이렇게 반월판이 파열되면 아까 그림도 보셨지만 네. 얘네들이 얼마만큼 파열됐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파열됐냐, 3분의 2가 파열됐냐, 아니면 완전 파열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수술적인 요법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게 될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3분의 2의 반월판을 파열을 해서 수술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스로스코피였죠. 그래서 그 반월판 파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잘 재활을 하고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회복될 때는 원래 상태대로 회복이 다 100%된 거예요? 아니죠. 완벽하진 아.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외부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좋아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태화가 진행돼요. 태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존적 치료로 갈 때, 그 컨서베티브 메소드로 갈 때 물리치료라든지 또 물리치료.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연골 주사라든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죠. 어허. 허벅지 근육을. 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한 2개월이 됐는데 호전이 됐다라고 하면 수술은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호전됐다라는 것은 기능을 보는 거죠. 네네. 무릎의 기능, 무릎이 구부렸다가 그렇죠? 굴신하고선 신전하는 거죠. 굴곡하고 신전하고 플렉션, 익스텐션.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굴곡을 하는데 안 구부러져요. 어허. 오. 이런 것들은 기능이 떨어진 거죠. 네. 이거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돼요. 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체중을 싣고 구부리고 또 그냥 내가 체중 없이 구부린다든지 네. 그리고 또 그 부위에 쉽게 해서 얼마나 부종이 많이 있는지 네. 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웨이시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무릎은 네. 쿠션 역할하는 곳에 부담이 있으면 계속 조직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걷거나 스트레스 주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부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얘네들이 쉽게 해서 원래 기능을 하는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웨이트 베어링을 얼마나 하는지 플러스 네. 그 다음에 그 부위에 얼마나 통증이 남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움직이긴 하는데 통증이 계속 있다고 있다면. 가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급성으로 계속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 급성으로 내가 뭔가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고 네.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에 익숙하지만 잘했습니다. 미국에서 크신 분들은 이 입식 생활 때문에 음. 이 앉았다가 이렇게 바닥에 앉는 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단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부위에 통증은 없지만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두 가지 또 세 가지 경우들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없을 때는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 프리한 거죠. 통증이 예를 들어서 3, 5, 7 이렇게 됐다가 이 통증이 1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MRI 찍으면 그 부위가 파열된 게 그대로 남아 남아 오,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수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네. 보통은 보존적인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그 기전을 다시 재정립해서 한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하셔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네. 하여튼 목적은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상 기능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100%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겠죠, 물론.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고 물건 들고 하는데 부담이나 통증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네. 굳이 수술할 필요는 그러네,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주, 8주, 뭐 한 달, 2달 정도로 받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 범위를 안 갔다 그러면 이런 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운동 가동 범위가 제대로 되는지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웨이시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재활 운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재활 운동요? 예, 그리고 내 몸에 다시 손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죠.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 재학습. 네. 네. 내가 이렇게 가면 다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한동안 네. 재활 훈련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그럼 이 맞습니다. 재활 훈련 할 때 트레이너가 있어야지 바르게 될까요? 그럼요. 초기에는 트레이너를 통해서 운동 방법을 배우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내 몸에 대해서 프로프리셉터라고 해서 고유수용 감각기 뭐냐면 내 몸이 삐뚤어지고 불안정한 상황이 있을 때도 내 몸을 잡아놓는 연습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노출됐을 때 아이고 하고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운동과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가동 범위를 위한 운동들을 우리가 보통 실행하곤 하죠. 네. 근데 통증이 없어졌다고 안심할 게 절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통증이 있고 또 무릎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있다고 했을 때 너무 통증에 포커스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또 틀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2차 소견이라든지 네. 또 MRI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관절 연골이 닳아가지고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관절염.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은 중년 여성들한테 보통 많이 일어납니다. 중년 여성 이후. 왜 무릎 구부려서 반복적으로 김치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방바닥을 한국 분들 하시는 셀프 분들. 닦고 하면서. 네, 그러면 이 관절 부위들이 어허. 계속 달아요. 눌리겠죠. 네, 눌리고. 그런 상황에서 앉았다 일어나려면 뻐근하면 네. 이유는 아야야 이제 소리가 부종이 절로 생긴 나죠. 거라서 네. 그렇고 그다음에 머슬들이 풀된 상태에서 이게 탄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쫙 안 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악토퍼스처럼 쫙 펴져야 되는 것이 네.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굳어버리죠. 굳어버리죠. 어머나. 네, 그러면서 한번 필라고 그러면 뻑뻑해지면서 그때 아. 만성이 되고 퇴화가 됐다는 것은 관절면도 쉽게 해서 스페이스도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자극을 주더라도 얘네들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쉬워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그 연골이 그렇게 유해졌을 때는 도가니탕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맞는 말일까요? 먹어서 일단 네. 악교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카딜리지나 네. 콜라겐이나 이런 종류에 의해서 도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붙어 있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60, 70대, 70대 할머니들 내가 한때는 하이힐을 많이 신었는데 그 하이힐 때문에 니를 리플레이스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저한테 와가지고 이걸 수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니를 무릎을 다시 리플레이스 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평생 안 가거든요. 네. 내가 쓰는 것들이 시퀀스나 일상생활에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불안전하게 돼 있으면 그것 또한 부담이 가요. 또한 오다리가 돼 있는 분들. 아. 오다리가 돼 있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근력이 약해지고 조인트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 체중을 받쳐주는 힘들이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체중을 싣고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든지 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뭐 무릎 구부리고 뭔가를 한다든지 더안 또는 좋은 상황.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정말 심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겠네요. 수술하셔야 돼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최종의 방법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 보존적인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네. 네. 대신에 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아, 그래요. 무조건 난 저거 안 할래. 이건 아닌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예. 아니 오늘 그 원장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내 무릎은 소중하니까 잘 간수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래야죠. 내 몸에 항상 젊으신 분들도 운동하시고 특히나 중년 남자 여자분들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짐에 가셔서 막 역기 들고 스쿼트 옆에서 보면 젊은 미국 백인들 흑인 분들 막 하시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선 어우, 무릎이 확 제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진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자꾸 불안정한 운동 방법을 하시게 되면은 파열이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옳은 방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서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트레이너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운동법을 배우는 거 음흠. 그냥 운동법이 아니라 나한테 맞게 하는 그렇죠. 운동법을 배우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다른 불필요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를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치게 된 기전에 대해 손상 기전에서 이해를 못 시키고 치료가 들어왔을 때는 네. 환자는 그거에 대한 오히려. 경각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음흠. 거기에 대해 반복적으로 가는 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점점 네, 파열돼요. 네. 그래요. 그다음 나중에는 커지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초기 진단과 진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환자가 내가 몸이 어디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서 경각심, 예, 깨달음.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운동을 필요한 근육 운동 어디 허벅지 근육. 허벅지 근육. 예, 우리가 말하는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아. 한국말로 하면 오. 그다음에 바이셉스라든지 그다음에 햄스트링이라든지 햄스트링이죠. 예, 렉터스 피모리스 이런 쪽과 펠빅, 골반 무조건 움직이면 골반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네네. 그래서 그 골반과 이 밑에 기저면이 온전하게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내가 움직임을 가는 거예요. 음. 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얘기 들었네요. 그러게 네네. 말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해하면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그렇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경각심을 깨닫고 또 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하느냐고 또 지금 1월이라서 많이들 집중을 네. 하는데 허벅지 미녀가 되는 게 좋겠어요. 근육을 네, 기르고. 허벅지 힙. 예, 네. 허벅지 힙. 그래서 네.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네. 반월판 메니스커스가 파열됐다. 혹시라도 디스크처럼 이거 수술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면 무조건 수술해. No. 미연에 미리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내가 그 부위를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케어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재활을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수술 없이 내 몸을 건강하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해설이었죠. 명쾌하게 결론 네.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신년 들어서 원장님 배워서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 2020년 모두 건강한 또 2020년 또 어디 가서든지 밝음이 넘치는 2020년 되기를 힘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밝음이 세미한 프로젝트 백산충 원장님이었습니다. 자, 신유범이 부르는 난 널 사랑해 함께 감상할게요.